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 테마 36 양도소득세에서 부당예산 부인 규정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요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정리해 두셨는데, 자, 여러분 일단 제목부터 보시면 기분이 나쁘죠. 부당행위, 좋은 놈이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계산한 것을 일정한 요건, 즉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하지 않겠다. 부당예산 부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집에 있는 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부당예산 부인 규정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에 우리 소득세법상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누구 간의 거래되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충돌되는 제3자의 거래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는 또 어떤 동일시되는 이러한 특수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입니다. 근데 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데 이게 정상적 거래가 아니라 부당한 거래입니다. 부당한 행위. 그래서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가 되면 그러면 과세관청은 정상적으로 과세할 때보다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조세 부담이 즉 부당하게 어떻게 되면 감소가 되면 그 얘기야. 그럼 과세관청은 자기가 과세할 수 있는 세금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어떻게 되면 감소가 되면 그 양도자라는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는 양도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죠? 부인이죠.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서 다시 계산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바로 부당예산 부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누구와의 거래가 된다고요? 그렇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입니다. 모든 거래냐? 아니, 모든 거래는 아니다. 부당한 거래다. 그래서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된다? 부당하게 감소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은 이때는 바로 그 양도자라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것을 부인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고요? 바로 이게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부당예산 부인 규정 거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바로 뭐냐면 일반적 매매인데요. 이게 고가 양수 또는 저가 양도를 함으로써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했는데 그 자산이 고가 양수, 그래서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 그래서 바로 이게 고가 양수, 저가 양도가 됩니다. 고가 양수, 저가 양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여러분 증여 2월 과세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증여 2월 과세는 누구 간의 거래라고 했죠,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준비석 간이었죠. 그래서 바로 증여 2월 과세의 적용 조건은 첫째,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됩니다. 이런 배우자나 직계준비석 간의 양도소득세 과세 물건 중 오로지 토지나 건물이라는 부동산이나 또는 바로 기타 자산으로 분류됐던 일정한 시설물 이용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다음에 그 배우자한테 양도한 다음에 직계준비석이 증여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준비석 간에 바로 부동산이나 또는 회원권을 바로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증여를 하고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를 하면은 이때는 우리 소득세법에 따라서 취득 시기를 바로 증여받은 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의 당초 취득한 걸 보고 그때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이 증여 2월 과세를 표현한 방법은 뭐냐? 이러한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닌 사람을 동원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닌 특수관계를 동원해서 증여 2월 과세를 빠져나가는 걸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증여 후 양도가 되겠습니다. 증여 양도.
그래서 결국은 소득세법상 부당해산 부인 규정은 거래 유형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첫째, 고가 양수 또는 저가 양도 또는 증여 후 양도 요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소득세법상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자산을 고가 양수하거나 저가 양도 요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에 투자를 해갖고 돈을 버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근데 이 방법은 여러분이나 저나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뭐죠, 여러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산을 투자해서 양도할 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 이게 싸게 사서 요걸 바로 뭐라는 거죠, 여러분? 저가 양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비싸게 팔면 되죠. 비싸게 팔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 경쟁일 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지금 싸게 산 게 아니라 비싸게 산 거죠. 그 다음에 비싸게 판 게 아니라 얘는 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고가 양수 또는 저가 양도돼요. 그럼 이건 정상적이야, 비정상적이야? 비정상적이죠. 일반적으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 저가 양수, 고가 양도인데 여기는 지금 반대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고가 양수, 저가 양도. 이상하다.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봤더니 이게 누구란 얘기예요, 여러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란 얘기죠. 특수관계. 그러면 그렇지. 네가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란 얘기죠.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의 거래를 통해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 양도자가 이걸 양도세 신고했을 텐데 이거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거를 인정할 거냐 안 하냐. 그러면 시가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가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대서 무조건 인정 안 할 거냐? 그렇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 이러한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특수관계의 거래이면서 요 시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시가와 대가, 실질 거래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대가는 실질 거래가. 요 두 가액의 뭐가 차액이, 시가와 대가와의 요 두 가액의 뭐가 차액이 절대적 조건으로 3억 원 이상이 되거나 또는 절대적 조건이 3억 원 이상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시가에 5% 이상 차이가 나면 그래서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한다. 이때 그 조건은 뭐를 말한다? 시가와 대가 두 가액의 뭐가 차액이 절대적 조건 얼마 이상이 되거나 3억 원 이상이 되거나 시가의 몇 프로 이상 차이 난다? 5% 이상 차이가 난다. 결국 둘 중에 적은 금액보다도 얘가 이상이 되면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 즉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절대적 조건 3억 원 이상이 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시가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때는 그 양도자가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때는 즉 양도자는 당연히 양도차를 계산할 때 바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격을 실질 거래가로 신고를 했을 겁니다. 이때에 이 양도자가 신고한 이 실질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요거를 시가대로 거래한 걸로 봐서 요 양도 차익을 다시 뭘로? 시가로 계산하라 그입니다. 요게 바로 뭐냐? 바로 그 유명한 고가 양수 저가 양도에 대한 바로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 간에 거래해야 된다? 특수관계인의 거래하면서 시가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가와 대가와의 두 가액의 차액이 절대적 조건 얼마 이상이 되거나 3억 원 이상이 되거나 시가의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양도자가 계산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안 하고 그래서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걸 인정하지 않고 뭘로? 시가대로 거래한 거로 보겠다. 이게 바로 우리 고가 양수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1번이 일단은 거래 대상자죠. 그래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했다. 이게 고가 양수. 또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했다. 이게 저가 양도죠.
그래서 2번, 1번과 2번 묶어주시고요. 1번과 2번을 묶어주시고 요걸 말한 거죠. 조건이죠. 그래서 2번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란 것은 언제냐?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밑줄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절대적 조건 얼마?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 몇 프로 이상이며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때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정했다. 그러면 4번이 결론이야. 그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시킨 걸 인정된다. 그러면 어쩌란 얘기요? 양도가나 취득가를 뭘로 계산하라? 실질 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계산하라? 시가로 계산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에는 증여 후 양도입니다. 증여 후 양도. 자, 우리가 자산을 증여를 한 다음에 그걸 양도했습니다. 근데 이 자산을 증여받은 후에 양도를 했는데 그 당사자가 첫째 우리 일반 사람이다. 제3자다. 제3자와의 거래면 이때는 일반적인 증여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 증여. 그래서 바로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보고 그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가 과세된 가액을 취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증여 후 양도가 제3자와의 거래가 아니라 누구와의 거래예요, 여러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다. 근데 이 특수관계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준비소이죠.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에 증여를 한 다음에 양도를 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요걸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왼수 그랬죠, 왼수. 결혼을 안 하신 분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만 결혼하신 분은 제 말 적극적으로 동의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이면 이때는 바로 뭘 적용하는 거고 여러분?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일 때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증여월 과세를 이걸 피하는 방법은 배우자와 직계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은 증여율 과세를 적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간에 증여를 한 다음에 양도를 했다. 이때는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바로 부당해산 부인 규정인 증여 후 양도의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 부당해산 부인 규정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다. 부당해산 부인 규정에 적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수관계인 중에서도 배우자 직계준비속을 제외한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그 양도소득세 과세 물권을 증여를 하고 그 증여를 받은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3자에 양도하면 결론 이때는 누가 증여자가 중간에 증여를 하지 않냐고 직접 그 제3자한테 뭐 한 거로 보겠다 여러분? 양도한 거로 보겠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요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결론이다라는 걸 잊지 말다. 그러니까 결론은 증여 후 양도는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보라는 얘기야.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단 이때에 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어쨌거나 형식상으로 증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증여를 받았을 때 당연히 뭘 내죠, 여러분? 증여세 냈겠죠. 그래서 수증자가 내는 증여세와 수증자가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세와 어쨌거나 지금 형식상은 누가 양도한 거죠? 수증자가 양도한 거죠. 그럼 수증자가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가 어쨌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는 증여세와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비교해서 합해서 반드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보아서 가정해서 때린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내는 증여세와 양도세보다 더 뭐 할 때만 클 때만 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증여자한테 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내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보다도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굳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고 그냥 수중자가 증여받은 걸로 양도해서 양도세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수중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세부터 뭐 할 때만 클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증여자가 내는 양도소득세가 수중자가 내는 증여세와 양도세부터 적을 때는 이때는 이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